자, 이번엔 최마의 맞수다. 좀 깊이 있는 토론이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밖에서 들리는 소리,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힘이 없는. 네, 그러게요. 근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고, 물론 오를 때 난 못 벌었어. 근데 빠질 때는 손실이야. 이러면 이제 슬슬 부야가 오르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야. 뭐 환율이 안정적이고, 뭐 채권 금리 시장은 오히려 지금 주식 상승을 다시 예고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조정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거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다시 끌어올리고자 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정책적인 이벤트지만 상법 개정이죠. 네, 맞습니다. 자, 상법 개정 이슈로 지주사들, 금융주들 최근에 이제 막 그 주가가 신고가를 내기도 했는데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상법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경영이나 아니면 주주 보호가 주주 가치 보호 이런 거 관련된 이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법률 개정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죠. 전 정권 때부터 이어졌었고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 상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소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주주 중심으로 이어졌고 최대주주 중심으로 이제 경영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됐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분할할 때. 분할했죠.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2차 전지 회사가 분할을 하면서 이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니까 LG 화학 주주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투자했는데 막상 분할하고 상장해 버리니까 가치가 다운돼 버린. 네, 알맹이가 쏙 빠져서 그렇죠. 상장을 더블로 해서 더블 카운팅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 되면 지주사들이 또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LG 화학의 주주들은 굉장히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면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물적 분할뿐만 아니고 뭐 인적 분할 과정에서도 이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또 손해를 봤다. 결국 이것들은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도 물론 소외가 되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개선을 시켜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결국은 ESG 경영, 이제 최근에 보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굉장히 이슈로 삼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지배 구조 쪽을 개선을 시켜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좀 작게 보면 이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주주총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제 이 내용도 법안으로 내용을 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 상법 개정이 취지된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뭐 이런 거죠. 네,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주총한다 그러면 막 뭐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주총장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 그 보안업체 만들어 가지고 막 막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볼썽사나운 꼴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을. 근데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 지주사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지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지주사는 결국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 오너들 일가 거기에 이제 막 그물망 지배 구조 되잖아요. 막 어떤 그룹사 뭐 지배 구조 들어가다 보면 눈이 막 돌아가지고 네. 어지러워서 네. 정비하다가 포개버리고 막 여기서 여길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홀딩스라는 중앙으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지배 구조가 일반 주주들은 접근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라만 가야 되니까 네. 뭐 호화일 때는 그 기업 오너들이 다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고 기업의 이제 실제 주주라고 하는 주주들은 이익을 못 가져간다. 소액 주주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법 개정안의 시발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떻게 정리들이 되는지는 좀 전에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과거에 나왔던 이 물적 분할 네네. 요즘도 지금 분할 또 쪼개는 거 하죠. 아직도 기업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도 물적 분할이나 뭐 인적 분할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였죠?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네,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발표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권에서
이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24년 11월에도 한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었어요. 네. 상법 개정안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정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었고 이때 2025년 3월에 민주당이 다음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자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 근데 2025년 4월에 당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국회 재표결이 들어갔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에 통과될 때는 이제 절반만 통과되면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월 17일 국회 재표결에서는 이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5년 6월에 다시 상법 개정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만 통과하면 되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당초에 이제 처음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는 6개월 유예를 뒀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면 그냥 바로 시행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또 내용의 골자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다루긴 했고 민감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어서 사실 자칫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를 쭉 해요. 그럼 반도체 본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제일.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복합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 비근한 예로 이제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있고, 대만 회사의 이 사회이사 구조를 보니까 이 7인 내 5명은 미국인, 그리고 또 1명은 영국인, 1명만 대만인이에요. 대부분이 반도체 업계에서 내노나 뭐 날고 긴다는 그런 업계 출신들, 그런 분들이 사회이사로 포진해서 견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회이사, 감사 전부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의 법조계 출신, 관료 출신. 거수기. 그냥 거스기는 네.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이게 어떨까?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 회사가 진짜 투명한가? 사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인가 그래요. 네네. 이게 국내 기업인가 싶긴 한데 지분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럴 만한 구조를 지금까지는 만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스탠드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주주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강한 거고요. 네.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것도 있죠. 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그러니까 몇 가지 좀 확실하게 좀 제재를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보면 지금까지는 법으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주주에도 충실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논란이 큰 법안이긴 한데 어쨌든 모호할 수도 있어요. 네, 모호하죠. 네, 이게 선관의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주주 충실의 의무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문제가 이게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머스크 같은 사람,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들은 현재 이익에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네. 미래의 큰 먹거리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해질 거냐. 네,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옳은 거냐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옆에서 막 감나라 배나라 막 찔러대니까 그렇죠. 에이, 못해 먹겠다 이래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각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와 더불어서 제가 감사위원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3명까지 선출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3% 룰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3% 룰이라고 한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3%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 근데 여기에서 이번 법안에서 쟁점은 뭐냐면 최대 주주가 이 지분을 쪼개기 하면 3%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를 묶어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고, 그다음에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건 2022년 12월 상법에 개정되면 사실 도입이 됐는데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 주주가 뭔가 이 회사, 모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면 소송을 걸 수 있게끔 한 게 다중대표 소송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지금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 여기 약간 그 다중대표 소송제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할 건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법안
발의가 있었고요. 개정안이 있었고 네. 이 세 가지가 크게 지금 이사의 어떤 활동을 저해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될 것 같고 또 이게 집중 투표제도 활성화시킬 거다라는 것도 이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집중 투표제라는 건 원래 1인 1표가 있는 건데 이사를 예를 들어 5명을 선임한다 그러면 이사별로 1인 1표가 원래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면 집중 투표제는 이사 5명이면 5개의 표를 가지고 이 5개의 표를 한 이사한테 몰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최대 주주나 어떤 경영권, 이사회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지금 정책들은 대부분 최대 주주와 이사회를 최대한 견제하는 방향, 그래서 소액 주주의 권한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영화 자꾸 비유해서 그렇지만 뭐 미국 영화들 보면은 뭐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네. 우리도 한번 비슷한 경험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었죠. 네. 경영이나 뭔가 이익이 어떻게 누수가 될 때 이제 감시 장치가 작동을 해서 결국에는 오너도 뭐 이사회를 거쳐서 쉬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날이 또 있긴 해요. 자,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정부, 그다음에 일반 주주들 이 각 주체별로 상이한 그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 정부와 이번 정부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라는 네. 개념이 있었고 이번 정권은 채찍만 약간 휘두르는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 정권은 상증법, 상속세와 증여세도 개편을 하면서 뭔가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권은 그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지나치게 소송을 또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배부르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이럽니까라고 볼멘 소리 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게 부작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소액 주주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주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고 주주들한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자체의 활동 모든 것들이 주주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정부는 어차피 조율을 통해서 중요한 건 사실 돈 문제라면은 정부도 세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수 계속 벙크 나는데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에 따른 뭐 법인세라든지 뭐 어떤 세금을 내고 잘 만들어주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만 코스피가 5,000포인트 뭐 아니면 그 이상을 갔을 때 분명히 이 자본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쏙 들어가 있죠. 지금 네. 그 얘기 꺼내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금투세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상이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다음에 주주 관원에 대한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맞으니까 네.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들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상증세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 보면 나오는 게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네. 이게 어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기업들이 지금 주주가 전횡을 저지르고 뭔가 지지배 구조에 있어서 뭔가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속증여세 때문인 것도 사실 있거든요. 상속증여세. 네, 상속증여세를 예를 들어서 50%를 지금 뜯어맞는데 네. 3대가 지나면 50% 지분이 있던 게 12.5%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이탈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외국으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가는 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든 경영권을 지키려는 상태에서 편법을 쓰니까 결국은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속세다 재편이 좀 되면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경영 승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네. 그래야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상법 개정의 어떤 효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상속 증여가 대를 물리는 게 정당하다, 뭐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네. 상법 개정의 수혜주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찾는다면 결론을 줘야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디스카운트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저 PBR,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얼마
얼마만큼 회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저PBR 기업들이 점점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저PBR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주주 환원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IR 소통을 늘린다던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이 회사들의 가치를 높일 건데 대표적으로 저PBR 기업들이 지주회사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2월 말까지 지금 이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지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정말 맛있는 과자, 매력적인 과자인데 5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사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기업들을 지금 쭉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최미아의 맞수다.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